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맞게돈 예민수입니다. 어제 미증시는 초반에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날에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느 정도 희석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고요. 미중 간의 협상도 뭐 기대치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만 백악관의 평가들은 립 서비스인지는 모르겠으나 협상이 잘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또 느닷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나머지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주가가 1% 하락을 했고요. 우리 야간 선물도 1% 조금 넘게 하락 반영을 하고 있어서 오늘 또 이천선을 다시 한번 위협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시장이. 일본하고의 문제도 백색리스트 제외 문제도 이제 어제 오늘이 또 분수령이죠. 실제 일본이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지 아니면 또 미국의 압력에는 워낙 또 약한 일본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일정을 연기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어쨌든 간에 또 부담스러운 금요일인데요. 뭘 보면서 이번 한 주를 마무리 지을 것인지 시장 얘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정말 주식을 다 팔고 싶은 심정입니다. 좋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여기저기 한국은 동네북이 된 기분이고 기업들 실적은 안 나오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한국 주식 다 팔아라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주식을 다 팔면 안 되죠. 투자자들은 늘 항상 그 기간들을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 주식시장, 특별히 강달러에 주목하면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자는 그런 컨셉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주식시장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네. 말씀 지난번에 하신 것처럼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도 아니고 2.5%에 불과하다. 큰 시장 미국의 투자를 하자는 건데요. 그러면 해외 투자가 실제로 국내 투자보다도 좋은 성과를 냈습니까? 그게 좀 수치로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헤드라인은 한국 주식을 다 팔자고 해서 약간 부정적 의미인데 저는 약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국 주식을 다 팔자는 컨셉보다는 우리가 투자하기 유망한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하자. 투자자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가 유망한 거냐. 라는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전 시간에 한 번 슬라이드인데 다시 한번 저희가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한국 주식 개별 금년 상반기에 국가별 성과인데 아시는 바처럼 한국은 2% 이상 빠졌었고요. 전세 국가 중에서 반면 제가 오늘 좀 주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쪽 사이드에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올랐죠. 전세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하고 한 두세 국가만 제외하고는 거의 다 주식시장은 굉장히 플러스가 나서 사실은 한국을 좀 탈출해서 해외 투자했으면 굉장히 좋은 성과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중국은 어디쯤 있나요? 중국이요? 저기 차이나죠? 예, 맞습니다. 한 8.9%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 분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이 정말 좀 약하고 반면 한국 부분들이 좀 약간은 익숙하지 않은 국가들이 좀 성과가 잘 나오고 러시아, 있죠. 브라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은 제가 국가별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항상 주식을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는 관점도 두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약간의 분산 투자 개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일반적으로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펜이 준비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여기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제가 표시 좀 그런데요. 저희가 월드 인덱스 글로벌 주식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글로벌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상반기 한 14%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시는 바처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이 한 전체 바스켓의 한 80% 정도 되고요.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아까 성과가 좋은 선진국을 투자할 때 이렇게 우리가 글로벌 주식형 펀드를 꼭 선진국에만 다 미국에만 다 투자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떻게 포트폴리오 된 거죠,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글로벌 지수에 투자를 해도
한 14% 정도 예, 맞습니다. 수익을 그 약간은 낼 수 있다. 해외 투자에 자신 없는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요. 네. 제가 방금 주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네.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주식은 딱 반절입니다. 네. 투자의 완성은 채권을 같이 하면서 완성이 생긴다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채권을 좀 익숙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해외 채권 시장의 성과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 자료, 이 슬라이드는 어떤 컨셉이 있냐면은 채권 시장의 글로벌 투자 성과. 시장의 네. 채권 섹터별 성과인데요. 네. 이 슬라이드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2004년부터 18년까지. 네, 국가별인데요. 네. 일단은 맨 위에 있는 컬럼이 채권 섹터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거고 가장 네. 하단이 가장 성과가 부진한 섹터입니다. 근데 여기 YTD라고 되어 있는 게 금년도 채권 성과인데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가장 좋은 이머징 채권이 11%, 가장 나쁜 보시면 MBS 모기 채권마저도 4.2%입니다. 즉 금년에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 시장에 나가서 채권 투자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아무거나 찍으셔도 다 성공합니다. 채권에서 11% 수익 났다는 건 네. 대단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왜냐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그렇죠. 리스크 낮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이머징 마켓 채권이라든지 하이리 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의 절대 성과입니다. 보통 네. 시청자분들이 채권을 하면 연원산 수익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실제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네. 성과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권을 잘 연구를 하면은 만약에 채권이 너무 보수적이라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채권 내에서도 주식 같은 채권형 펀드가 있는데 예, 그게 바로 하이힐드 지난번 예, 말씀하셨죠. 하이드나 우리가 달러 표시, 외화 표시 이머징 마켓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만큼 성과 난다. 제가 이걸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체는 뭐냐면 우리가 채권이라는 시장을 잘 알면은 우리가 주식 못지않은 좋은 투자의 시장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해외 금년의 상반기 보면 우리 국내를 만약 배제를 하고 본다고 하면 글로벌 주식이나 글로벌 채권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유망한 시장이었다는 걸 일단 성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하신 거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투자는 주식과 채권을 갖추고 가지고 있을 때 완성된다. 예. 반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중이 뭐 다소 조금 이렇게 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그러면 왜 개인 투자자들은 채권에 관심이 없었느냐. 뭐 개인 투자자들의 잘못은 아니고요. 워낙 사실은 시중금리가 높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에 맡겨봐야 뭐 1.8%, 2% 안 주니까 배당받거나 그렇죠. 이런 채권에서 네. 3, 4%, 뭐 5, 6% 지금 10% 나면 네. 그다음에 사실 채권을 또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만 주로 상품을 딜링하고 개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면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동의를 하시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좋았습니다. 워낙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에 투자하면 좋았는데 그게 앞으로의 하반기에도 그러면 투자의 그 여력이 있느냐, 해외가 좋은가 이제 그걸 고려해봐야 되는 거죠. 경기 전망이나.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상반기에 저렇게 성과가 났는데 하반기도 우리가 글로벌 주식과 채권이 저 정도 꼭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실은 어떤 투자를 하기 전에 뭐 이미 시청자분들이 그런 MTN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매크로의 빅픽처에 대한 이해도가 좀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한 게 금년 하반기에 우리가 시장을 간략하게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지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번 지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그냥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지금 8월달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54년 이후에 최장의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는 게 팩트입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지는 뭐냐면 보시는 바처럼 항상 경기 확장 수축은 반복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침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사이클이 있죠. 반드시.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 관점 물론 미국 시장입니다만은 정확히 이게 6월 말 데이터니까 지금 122개월째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최장의 경기 확장 국면을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산을 오를 만큼 올랐으니까 점진적으로 언젠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강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은 글로벌 경제가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가 좀 매몰돼 있어서 잘 이해를 좀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점진적으로 둔화가 되어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건 어떤 지수인가요? 이거는 PMI라고 글로벌 PMI 구매자 지수? 지수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보실 때 50을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언더면 이제
경기 수축으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시점에 6월 말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여전히 경기 확장 국면은 있지만 중요한 네. 거는 트렌드죠. 추세가 지금 이제 커트라인 근처로 가고 있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빨간 게 이제 중합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조업, 비제조업인데 빨간색이 메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게 제조업이죠. 글로벌 파란색, 제조업들이 예. 드디어 50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합 PMI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동일하게 구성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플러스지만은 특히나 제조업만 따로 발라낸다고 하면은 지금 50 언더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가장 점진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하반기에 이 트렌드가 지속될 거라는 거 보는 거고요. 네. 세 번째로는 어젯밤에 놀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글로벌 경제는 그 상반기에 특히나 이제 5월, 6월, 7월 그렇죠. 놀랐다는 얘기는 추가 관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금리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금리 얘기입니다. 예, 금리 얘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두세 번 전에 말씀드린 것 네. 같은데 제가 이 자료가 있었어요. 그때 보시면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금리를 아주 공격적으로 내릴 거로 기대하고 있었죠. 반면 우리 실제 보팅 멤버들, 연준이 멤버들은 실제로 이렇게 시장 예측한 거와 좀 괴리가 있게 사실은 돼 있었죠. 따라서 제가 이전 방송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예측한 대로 해서 주가가 가고 있는데 만약에 시장 예측한 대로 미국 금리가 덜 내려가거나 안 내려가면 시장은 일정 부분 흔들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정확하게 그렇게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아마 금년에 계속 좀 움직일 그런 어떤 변동성을 유발하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러나 여러분 투자자가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식시장이 만약에 폭락을 한다고 하면은 시장 금리는 더 내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즉 연준이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추세적인 하락은 연준이 금리 인하가 막아줄 거지만 항상 시장 예측과 연준의 금리의 이 차이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 좀 길었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먼저 금년 하반기에 굿뉴스는 그러니까 나쁜 뉴스는 현재 우리가 무역 전쟁 이슈가 있다. 두 번째 글로벌 경제가 둔화가 됐다는 게 좀 이제 나쁜 뉴스일 거고 굿뉴스는 만약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게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는 좀 더 세게 올 거니까 어떤 시장의 하방의 버퍼는 잡아줄 거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정리를 하면은 현재 미국 경제는 너무 좋다. 그러나 향후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는 둔화가 예상이 된다. 근데 하방을 잡아주는 거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양의 목적의 금리 인하가 시행되니까 하방은 잡아줄 거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제 현상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할 것인가 내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인가는 제가 하단에 좀 적어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아직은 글로벌 경제가 플러스고 금리 인하 카드 있기 때문에 리스크 온 주식 자산 여전히 오케이. 네. 지금 등 돌리고 급히 도망갈 필요는 아직은 없다.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예. 두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괴리와 연준의 그런 괴리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슈가 때문에 변동성은 금년에 항상 상반기보다 더 커질 여력이 있다. 네. 세 번째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계속 방송에 말씀드리자면 레이트 사이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다음 달에 바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도 유념을 하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작지만 확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는 걸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세 가지의 고려사항을 갖고 우리가 하반기 투자에 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네. 레이트 사이클이라는 얘기를 몇 차례 하십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게 되면 뭐 호황국면의 막바지부 이런 얘기입니다. 앞서 이제 120개월, 정확히 122개월 역사적인 경기 확장 국면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세상 일에는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사이클이 있다. 더 갈 수도 있고 더 가고 있지만 주가나 경제나 이제 좀 꺾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경기 침체 들어가면 주식은 물론 안 좋은데 그럼 채권은 괜찮습니까? 버팁니까? 오릅니까? 예, 오히려 네. 사실은 채권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가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려집니다. 정반대로.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꼭 무조건 이제 경기가 지금부터 완전히 꺾인다, 뭐 다 버리자가 아니라 그 의미들을 슬라이드를 굉장히 잘 정리를 이제 하반기 전망에 따른 체크 포인트를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해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해외 자산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펼칠까요? 네, 제가 지금 모니터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반기 전략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국내 시장으로는 이런 전략을 구현이 어렵습니다. 시장이 작고 채권 시장이 잘 발달돼 있지 않기 예. 때문에 이런 전략 구사가 어려운데 그게 우리가 어제 지난주 이번 주 단 그 메인 타이틀의 어쨌든 함이네요. 예. 한국 주식 다 팔아의 의미가 네. 이민 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그 지금 시점에 맞는 전략을 구현하려면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씩 좀 설명을 네. 좀 드리면은 제가 첫 번째는 자본이득보다는 인컴 수익을 우리가 목표로 하반기에 투자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거죠. 자본이득은 시청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반기를 투자를 하면서 가격의 상승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일정 부분 박스권에서 좀 변동성을 가면 결국은 예. 사이드 그러니까 횡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안점이 뭐냐면 인컴 시간이 흘러가면 수익을 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주가 될 배당이죠. 것이고 반면 주식 채권 같은 경우는 쿠폰 금리가 되겠죠.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 가격 상승 기대보다 이런 인컴 수익을 노리는 투자가 첫 번째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식 스타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제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아시겠지만 지난 수년간 글로벌 시장을 지배했던 거는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주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배를 했는데 제가 박사님한테 하나 좀 말씀을 여쭈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스타일인데 스타일은 반드시 로테이션이 이루어집니다. 네. 즉 특정 스타일 일정 시간 지배를 하고 나면 그 반대편 스타일은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또 반대편 스타일 일정 시점에 다시 올라오는데 네. 재밌는 거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무려 18년 동안 아웃퍼폼했습니다. 즉 2001년 이후에 성장주는 가치주 대비해서 최고점까지 올라와 있어요. 상대평가가. 네. 즉 지금 현 시점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주목해야 될 거고 가치주는 어떨 거냐? 예를 들면 유틸리티 같은 거죠. 유틸리티 같은 건데 제가 이제 제 고객분들한테 최근에 이제 금년 하반기에 유틸리티주를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지금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번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네. 지난밤에 성과가 어땠냐? 예, 지난밤에 S&P가 한 1% 빠졌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유틸리티나 고배당주가 플러스 1% 인덱스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제 이런 흔들린 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경기 하방에도 강하고 배당도 많이 나는 가치주 쪽으로 우리가 좀 이제는 좀 투자의 포커스를 좀 시프트를 하길 바라고요. 첨언을 하면 30초만 첨언하면 여기서 그러면 가치주는 한국에 있는 PR이 낮은 주식을 사느냐 그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포트폴리오 가운데 말씀하신 그런 방어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공공재나 그런 쪽에 뭐 ETF 채권 상품 그런 걸로 안정적인 예, 수익을 맞습니다. 누린다. 예. 예. 다음은요. 네.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자산을 주식 채권을 우리가 합쳐서 말씀 좀 드리면은 제가 좀 그냥 간단하게 우량 자산에 투자하자고 했어요. 우량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치면 예를 들면 ROE가 높고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현재 미래의 포텐셜보다는 현재 어닝, 현재 실적이 좋은 기업 위주로 투자하자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글로벌 주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최근에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바뀌었습니다. 박사님 현재 글로벌 넘버원 기업이 시총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넘버원 기업. 시총으로 뭐 아마존, 구글, MS가 1위로 올라왔나요, 다시? 네, 맞습니다. 원래 금년 상반기만 하다 박사님 말씀하신 네. 그 순서였는데 네.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가 현 시점에 글로벌 넘버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MS나 구글 대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치고 올라왔던 건 뭐냐면은 어떤 미래 아마존이나 구글보다. 그렇죠. 네, 아마존, 네. 구글은 굉장히 미래가 브라이트한데 성장성, 그렇죠. 상대적으로 MS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는 약간 취약한데 기술주 가운데 약간 전통주 같은. 그렇죠. 네. 근데 현재 캐시플로우가 MS가 더 좋아요. 클라우딩 비즈니스 잘 네, 돼서 네. 결론적으로 이게 현재 시장을 반영한다는 거죠. 따라서 주식은 상대적으로 현재 좀 여러 가지 우량한 주식들을 위주로 갔으면 좋을 거예요. 네. 미래 성장성보다는. 두 번째는 채권으로 간다고 하면은 크레딧이 높은 자산이 우량 채권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채권 안에서는 좀 우량, 즉 크레딧이 고등급 채권을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근데 어떤 자산을 핀포인트 한다는 것보다는 주식 채권을 잘 분산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여러분이 항상 제 주위의 분들이 저한테 와서 와서 희망하는 건 뭐냐면은 네. 투자를 하면서 내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주식 채권 자산 배분을 좋은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면 금년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현재도 투자를 즐겁게 하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늘 얘기 가운데 특별히 슬라이드 2개 지금 요거 하고요. 고전에 보여준 거 있죠. 하반기 경기 전망에 따른 체크포인트 그거 예하고는 이 두 장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정말 뭔가 인사이트가 있을 겁니다. 이제 유튜브 내용이나 돌려보시고요. 물론 마지막 궁금증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 전략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떤 데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 오늘은 좀 남겨놓고 또 다음 시간 오실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투자의 시각을 지평을 좀 넓혀야 하는 게 사실은 과제입니다. MKH 글로벌 파트너스 마경환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됐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